안녕하세요. 주린이 본격 감정 기복 방송 티끌 주식하다의 티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인터파크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대백화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현대백화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좋아하고 이분의 영상 많이 찾아보시죠.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이 2월 초부터 추천해준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었어요. 다른 무수한 추천 종목들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이 제 귀에 딱 꽂혔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의 지인의 지인들 때문이에요. 15년 전부터 제 지인의 시어머니는 자스민 부심이 엄청납니다. 자스민님이 뭐냐? 현대백화점 VIP 고객에게 부여하는 이름이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자스민이야 라는 그 부심 하나로 이 동창 모임과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거의 뭐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다닐 정도로 대단한 행세, 유세를 펼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한 5, 6년 전에 알게 된 저의 지인의 지인도 명품 많이 하세요. 남자분이신데 명품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백화점을 꼭 현대백화점하고만 뭐 거래를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여러 백화점의 VIP 회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스민이야 라는 이 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이 VIP 고객 관리, 이 자스민 관리는 좀 뭔가 있나 보다라고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염블리님이 현대백화점을 딱 추천하니까 그래 현대백화점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우선은 신문 기사 검색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영업이익 반토막, 면세점은 적자 이런 기사가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건 당연히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그런데 이 기사가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게 현대백화점이 뭔가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얘는 쫙 올라가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거기다가 눈에 확 띄는 기사가 바로 10년 만에 서울의 새로운 백화점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 문을 연다 라는 기사였어요. 10년 만에 서울에 백화점 지점이 생긴다. 근데 그게 바로 현대백화점이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현대백화점 강세. 이런 기사들도 제가 현대백화점 주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되었죠. 거기다가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은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기사가 되게 눈에 끌렸어요. 백화점 3세가 전부 실적이 곤두박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은 배당금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였어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다 적자로 인해서 배당금을 줄였는데 현대백화점만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줄이지 않겠다. 그리고 3년 내 배당 성향을 10% 이상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현대백화점은 실적이 쫙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처럼 자신감 어린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좋아 라는 판단을 하게 된 어떤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사업 구조를 살펴봤어요. 백화점과 아울렛이 주를 이루는 사업이었고 2018년에 시내 면세점 사업에도 뛰어들었어요. 당연히 아직 공항 면세점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면세점 적자 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내 면세점이 적자라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근 1년간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작년 3월 52,600원으로 최저치를 찍었고요. 그런데 올 1월 25일에 85,3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어요. 이때가 아마 이 현대백화점 서울이 오픈한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내친 김에 최근 3년간의 현대백화점 주가 흐름도 살펴봤어요. 2018년 6월에 12만
1,000원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1,900원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낮은 편이에요. 이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으면 이미 내려간 걸 저평가된 부분들을 다 치고 올라갔구나 생각했는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 다 안 올라간 거예요. 아직 지금 들어가도 올라갈 여력이 있구나, 이런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또 내친김에 지난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다시 살펴봤더니 더 놀라웠어요. 2010년 8월에는 203,500원까지 현대백화점이 올라간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현재 가격인 81,900원은 정말 낮은 거죠. 와, 지금 들어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구나, 이런 설렘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로는 바로 이 여의도에 생기는 더현대서울, 이 소식이죠. 이게 지금 2월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규모가 서울에 있는 지점 중에 가장 크다. 10년 만에 생기는 서울 지점이다. 정말 이걸로 앞으로 1년, 2년 안에 쭉 상승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요, 저 아직까지 현대백화점에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대백화점을 들어가기에 망설여지는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대백화점 주식을 사게 되는 걸 망설이는 이유, 가장 큰 거는 백화점 파워에 대한 저 개인의 공감 부족이에요. 이거는 현대백화점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에요. 제가 백화점에서 돈을 지불했던 거는 식당가를 이용할 때 지인들과의 약속 때문에 모임을 할 때 백화점 식당가를 가끔 이용하는데, 그 외에는 백화점에서 크게 지출을 했던 기억이 평생 통틀어서 한 10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공감이 저는 부족한 거예요. 백화점 VIP들이 이 백화점의 어떤 성장이나 혹은 이 성장세 꺾임에 받는 영향력이 저는 공감이 잘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한마디로 평소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이 이 분야에서 대장주인가 하는 의문이에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 이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대장주야?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백화점 대장주는 신세계, 갤러리아 이런 쪽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백화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팩트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백화점에 관심이 없는 제가 느끼는 현대백화점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큰 이유가 바로 이 위치 때문인데요. 현대백화점 더 서울이 오픈하는 곳이 여의도 IFC몰의 바로 옆이라는 거예요. 제가 IFC몰을 최근 동안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한산해 보일 정도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그만큼 넓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IFC몰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 IFC몰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온다? 그 안을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의도 이 지역은 레드오션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현대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2배의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몇몇 기사들은 더 상승 효과를 낼 거다, 윈윈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좀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이 IFC몰의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규모를 체감했기 때문에 더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금 다 공부를 해보자 하다가 결정적인 기사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 달에 오픈하는 이 현대 더 서울에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3대 명품이 입점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백화점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명품 소비를 하고 싶은 백화점 VIP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돈을 막 뿌려댈 거야. 그래서 백화점의 실적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주가도 상승하겠지? 이 기대감 때문에 현대백화점 주식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당장 3대 명품이 없네? 앞으로 하나씩 생긴대지만 내가 기대하는 기간만큼 안에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실망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명품은 온라인으로도 쇼핑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백화점 VIP 고객들이 굳이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는 이유, 이건 바로 대접받는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돈으로 가방 하나에 500만 원을 썼어. 근데 그냥 이거를 온라인으로 그냥 딱 지불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백화점 직원들의 이 공손한 태도, 또 존경 어린 시선, 그리고 그 명품관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의 이 부러움에 가득한 시선, 이런 걸 즐기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대 명품이 당장은 없어? 그렇다면 나는 현대백화점 주식에 당장 들어가는 게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현대백화점을 5년,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할 목표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상승할, 급상승할 기대감을 가지고 1년, 2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백화점의 지난 10년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쭉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거, 이 상황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과연 내려올 만치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꾸준한 우하향, 그닥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현대백화점에 들어가는 걸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결국 지난 인터파크에 이어서 현대백화점에도 저는 들어가지 않기로 결론이 났네요. 그리고 그거 보시고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너 도대체 언제 들어갈 거냐, 들어가긴 할 거냐. 저 들어가는 종목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